여러분은 강아지에게 하루 몇 번의 사료를 제공하시나요? 혹시 같은 사료만 먹으면요 단조로울까봐 종종 사료를 바꿔주기도 하시나요? 사료를 교체해야 한다면요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안전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적합한 사료 제공의 횟수, 그리고 사료를 종종 바꿔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같은 사료를 오래 먹이는 게 좋을지, 또한 사료를 교체해줘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딱 정리해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요, 하루에 사료를 몇 번이나 주고 계신가요? 아메리칸 캔넬 클럽의 권고 기준으로요, 강아지 연령이 6주에서 12주 정도, 즉 3개월 이전의 강아지라면은요 하루 4회 급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령 사이는요 하루 3회를 권장하고요, 6개월령이 넘었다면은요 하루 2회만 급여해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고양이과의 육식동물과는 달리요, 강아지는요 며칠을 굶다가 한 번 사냥에 성공하면요 풍족하게 먹는 습관을 가져온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급여를 해주게 되면은요 오히려 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떨어뜨리고 비만이 되기 쉬운 겁니다. 6개월이 넘은 강아지라면요 하루 2회 식사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요 같은 사료만 먹다면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사료를 바꿔주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장이 끝난 강아지라면은요, 또 이미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좋은 사료를 급여 중이고 현재 그 사료를 강아지가 잘 먹는다면은요 굳이 사료를 중간에 바꿔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단백질 공급원은요 되도록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요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을 때 대응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료 저 사료를 먹이거나 사료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이게 되면은요 다양한 단백질에 노출이 되어 몸에서는요 다양한 항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요 특정 단백질에 대해 알러지가 생겼을 때 사료를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강아지가 신뢰할 수 있는 퓨리나나 로얄캐닌 같은 이런 사료를 먹이고 있으면서 잘 먹고 또 건강한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면은요 절대 중간에 바꿀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나중을 대비해서 곤충 사료나 칠면조 구이 사료 같은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의 사료는요 안 먹이고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료 두 가지를 섞어서 먹이는 건 어떨까요? 사료를 이것저것 먹이는 것도 안 좋지만은요 섞어서 먹이는 것도 그리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료의 성분이나 조성이 충분히 좋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는요 이 사료 저 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사료가 강아지의 부족한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료를 섞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양분의 부족이나 미량원소, 비타민의 결핍을 피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서는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글로벌 회사의 사료들은요 영양학적 균형이 완벽합니다. 한 사료만 오래 먹어도 안전한 사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료를 섞어 먹이다가 설사하거나 토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은요 어떤 사료의 문제인지도 모르게 되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양한 사료를 섞이다가 한 가지 사료라도 건강상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곰팡이 오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요 오히려 다양한 사료를 섞어 생길 수 있는 위험 역시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한 가지의 좋은 잘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안전하지, 다양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은요 오히려 영양학적 균형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같은 밥을 먹는 강아지가 질리진 않을까요? 강아지는 생각보다 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맛을 느끼는 혀의 미래가 사람의 5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맛보다는요 냄새에 더 반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료를 매일 먹는 것에 질리지 않고요, 새로운 냄새에는요 오히려 강한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가끔 렌즈 살짝 돌려주시면은요 냄새가 더 강해져서 더 잘 먹게 됩니다. 참고로 강아지는요 간식과 사료의 구분 역시 없습니다. 단지 그냥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밥과 더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신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이란 개념은요 우리 사람들만의 개념입니다. 그럼 강아지에게요 사료를 교체해줘야 한다면은요 어떤 방법으로 바꿔주는 게 안전할까요? 우선 여러 질병으로 인해 처방 사료를 바꿔줘야 한다면요 교체 과정이나 시간이나 새로운 사료의 적응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바로 바꿔주는 건 좋습니다. 이건 질병과 치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 과정을 건너뛰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날마다 먹던 사료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요 소화기관이 적응을 못해서 설사나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사료를 교체할 때는요 강아지의 소화기관, 정확히는 강아지 소장의 소화 흡수를 돕는 미생물들에게 교체에 따른 적응의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A 사료에서 B 사료로 바꿀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첫날은 A 사료 80%, B 사료 20%를 섞습니다. 둘째 날은요, A 사료 60%에 B 사료 40%를 섞습니다. 셋째 날은요, A 사료 40%에 B 사료 60%를 섞습니다. 넷째 날은요, A 사료 20%에 B 사료 80%를 섞어줍니다. 다섯째 날부터는요, B 사료 100%를 급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날이든 소화를 못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면요, 바로 전날의 사료 비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바꿔도요,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잘 먹고 문제를 안 일으키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요, 굳이 사료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아지가 만약에 사료를 안 씹고 그냥 삼키는 것은요, 괜찮은 걸까요? 사람은요, 아밀라제라는 타액 속에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1차적으로 소화를 입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강아지는요, 타액 속에 아밀라제가 없기 때문에 씹는 것과 소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더구나 강아지는요, 사람과 같은 평평한 구조의 어금니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날카로운 형태의 고기를 찢기 위한 이빨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씹는 활동이 힘든 그런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강아지용 사료는요, 그냥 삼키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강아지가 그냥 삼키기 힘든 크기라면요, 쪼개어 넘기는 정도로만 이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삼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에게 하루에 사료를 몇 번을 주면 좋을지, 사료를 자주 바꿔주는 것은 어떨지, 사료를 교체해줘야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